안녕하세요.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해양 오염수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막상 방류한 다음에 생긴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결국 주목받을 비즈니스는 일본은 IAEA를 통해서 국제적인 명분도 만들어 놨고 지금 정치적으로도 계속 강행한다는 메시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어민들의 반대 심하고 주변 국가들의 반발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일본은 어떻게든 강행할 태세입니다. 이 오염수가 가지는 어떤 문제 자체를 지금 얘기할 건 아닙니다. 그건 뭐 다른 데서 얘기 많이 하실 테니까. 자, 오염수를 방류했다 쳐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안전하고 그렇지 않고 우려에 대한 부분을 다 빼놓고 결과적으로 방류가 된 이후 사람들이 이 수산물, 바다에서 나오는 식량을 대하는 태도가 같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은 수산물을 많이 먹죠. 한국인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한 68kg, 세계 평균이 한 20.5kg쯤 되니까 우리가 세계 평균보다 한참 더 많이 먹습니다. 한국인들 수산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해조류부터 생선도 좋아하지만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염수 방류 이후 바다에서 나오는 걸 먹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똑같을까요? 그리고 이게 잠시 잠깐 이러다가 괜찮아질까요? 아니면 아예 한번 머릿속에서 수산물은 조금 먹기 그렇다, 이 인식이 각인되어서 꽤 오랫동안 어쩌면 계속 수산물 소비가 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수산물은 전 세계 인구가 소비하는 식량으로 봤을 때는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한 20%가량 됩니다. 우리가 기후위기 얘기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산업 중에 하나가 축산업이거든요. 우리 고기 먹으려고 동물성 단백질 얻으려고 했던 그 산업이 사실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있고 그 산업의 영향 때문에 채식을 하겠다, 비건들 자꾸 늘어났는데 결국 이런 사람들의 대안 중에 하나가 수산물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단백질을 얻어야 되는 거. 왜냐면 우리가 단백질은 꼭 필요하니까. 근데 바다에서 나오는 거에 대한 이런 우려, 육지에서 만드는 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섞이게 됐을 때 결국 주목받을 비즈니스는 푸드테크 아니겠습니까? 기술의 힘으로 먹거리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푸드테크의 핵심은 테크가 아니고 푸드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먹는 걸 어떻게 잘 만들어낼 건가에 대한. 그래서 배양육, 대체육 이런 시장들,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 이런 시장들이 조금 정체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기로 해서 시장의 변화가 생길 여지도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먹거리에 대한 인식 변화, 트렌드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많은 게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염수 방류라는 것이 사실 원전에서 나온 그런 물질들의 반감기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번 이게 바다에서 어떤 문제가 됐다, 지금 당장은 IAEA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막상 방류한 다음에 생긴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되돌릴 수는 없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수산물, 어족 자원을 바라보는, 식량을 바라보는 태도 바뀔 수밖에 없고 이 변화 결국 누군가에겐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꽤 많은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식량 위기, 식량 가격 급등 이런 상황들로도 이어질 여지가 있겠죠. 앞으로 좀 두고 볼 일이긴 하지만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미래의 식량 자원에 영향을 줄 건지, 우리의 먹거리에 영향을 줄 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